We're under a lot of pressure, you know, and you put us there. Nothing's riding on this except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the press, and maybe the future of the country. The last hours of the 37th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스모킹건, 명백한 범행 증거, 흔들리지 않은 결정적 증거를 의미한다. 2010년 5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스모킹건이 한국에서 등장한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단은 정밀하고 다양한 조사로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스모킹건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의혹은 깊어만 간다.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3월 26일) 밤 서해상에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구조 요청을 받은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15분. 호수 타고! 둘, 지금 여섯 명! 현재 6명! 그러나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58명만이 구조된다. 나머지 46명은 차가운 밤바다로 사라지고 말았다.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사흘이 흘러도 한미를 찾지 못했다.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 좀 해줘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실종자 가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국방부는 격시를 차단할 경우 최대 69시간 생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실종자 가족들을 달래기 위한 시간 끌기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한미는 백령도 어민들이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발견되었다. 고기잡이 어선이 3시간 만에 발견한 한미의 위치를 군은 사흘 동안 찾지 못했다. 민간 어선이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해군은 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해군이 지금까지 3일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러 안 찾은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겁니다. 어선 한 척만 지나가면 다시 말해서 마음 먹고 찾으려고 했다면 사고 나고 몇 시간 내로 찾습니다. 그거를 이틀을 꼬박 그러고 엉뚱한 도표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나중에 밝혀져야 되고 왜 그랬는지.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계속된다. 첫 번째, 침몰 시간에 대한 발표를 보자. 사고 발생 시각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군 당국의 혼선으로 수십 분씩 당겨졌다 미뤄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일 3월 26일 21시 45분경, 3월 26일 21시 30분경, 21시 25분경에 폭발음이 나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9시 22분으로 결론 내린다. 그런데 해경은 최초 해군으로부터 사고 시간을 9시 15분으로 전달받았다고 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9시 15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작전 상황 일지에도 9시 15분 최초 상황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9시 16분경 커다란 소음을 들었다는 백령도 초병의 보고도 있다. 최초 사건 시간이 15분이었음에도 거기에 15의 1자를 4로 조작을 해서 45분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9시 22분이 맞는데 9시 15분이 최초 사건이라고 하면 그 15분은 무슨 사건이냐라는 것도 밝혀야 됨에도 그런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사고 시간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두 번째, TOD 영상은 정말 없는가? TOD 영상은 사건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사건 원인을 명쾌하게 밝히고 싶다면 TOD 영상을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1분 20초 분량만 편집해서 공개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폭발 시점의 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서치를 하면서 천안함을 발견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4월 1일 앞부분을 추가로 공개한다. 이유는 늦게 발견했다는 것. 앞에 화면에 있는 것은 어제 오후에 알았습니다. 발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ABC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없다던 영상이 4월 7일 추가로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폭발 시점의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추가 영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병원에서 본 이상의 영상은 확실히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영상 없냐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어렵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의원입니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에 TOD 동영상을 국방부가 숨기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에 동영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 3시간 분량의 추가 동영상이 공개된다. 절대 없다던 사고 당시 장면은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군이 직접 촬영한 TOD, 즉 열상 감지 장비 영상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군에서 TOD 영상이 있다는 것을 4월 1일에 확인을 했고 그것이 전체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장관이 처음부터 은폐해서 일부만 잘라서 내보내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부는 왜 TOD 영상 공개를 그토록 꺼린 것일까?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 세 번째, 비공개가 너무 많다. 사건 초기부터 중요한 단서로 제기되었던 교신 일지. 특히 이 민감한 서북도서에서 무선통신 일지라든지 NTDS 이러한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일지는 군사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2년 연평 해전 당시에는 교신 일지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존 장병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다.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됐다. 군이 이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이 부분이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거의 모든 것이 이제 기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전체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 거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침몰 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 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사체 검안 결과, 천안함은 북한제 의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서해 공해상으로 우회 침투했고 천안함을 밤까지 기다리다가 어뢰를 발사한다. 어뢰는 수중 폭발에 버블 제트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경로로 유유히 도주했다는 것이다. 스모킹건으로 제시된 것은 1번이라고 표기된 북한산 어뢰.
북한은 즉각 반박했다. 또 무슨 의의도 없고 그걸 하나 까서 무슨 다른 게 무슨 정책 의의가 전혀 없는 이런 짓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동조사를 위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의 제안을 거부한 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유엔을 통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대북 압박 조치를 발표한다. 남북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었고 거의 전쟁 전야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필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자위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 사태를 전쟁 상태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징벌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정부는 강경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소되고 연행되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스모킹건에 대한 의혹은 날마다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일본 어뢰가 북한산 어뢰인 거다. 영국 언론인 스콧 크레이트는 합조단이 공개한 설계도와 일본 어뢰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 제시했던 7m 크기의 어뢰 설계도는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으로 결론 내린 어뢰와 다른 종류의 중어뢰 설계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 어뢰가 이 어뢰라고 할 수 있느냐.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것이 북에서 만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란색 매직으로 쓰여진 1번이라는 표식도 문제다. 파란색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쓴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북한에서 만든 것이 틀림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 와서는 1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압인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논란이 일자 합조단은 수중 폭발에선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떠한 실험 결과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 인터넷 언론사와 해난 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는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밑에서 간다고 그랬을 때 한번 보자고. 도수가 없어지네. 사라진다. 도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왔다고 치고. 없어졌잖아. 없어졌어. 그럼 끝. 북한산, 결국 북한에서 온 프로펠러 이게. 북한에서 40명인지 70명인지 몇 년 전에 그 집단으로 탈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 행정선을 타고. 그 행정선의 프로펠러예요. 1번 글씨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균일하지가 않아요. 균일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매직이 쓰여졌으면 아주 매끈한 페인트된 상태 위에 쓰여졌을 것이 아니냐. 왜냐? 어뢰가 한 발에 20m 갑니다. 20m짜리 어뢰를 녹슬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단 말이죠. 녹 위로 지나간 것 같아요. 녹 위로 지나가면 오돌도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돌도돌한 녹 위로 지나간 것 같다. 러시아 조사단의 견해는 충격적이다. 그들은 부식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일본 어뢰가 천안함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는 흡착물의 증거 능력이다. 합조단은 어뢰의 흡착물질과 천안함 절단면의 흡착물질이 같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서재정 교수와 미국 버지니아대 이승원 교수는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 내용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이 이제 폭발의 증거로 본인들이 내놨는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좀 검증을 해보니까 그것이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조사 결과.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버블제트도 의문이다. 우선 버블제트 시 발생하는 물기둥 존재 여부를 살펴보자. 합조단은 승조원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것과 초병이 백색 섬광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물기둥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천안함의 좌연 견시가 폭발과 동시에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에 물방울이 튄 것을 진술을 했습니다. 100m짜리 물기둥이 생겼는데 고작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생존자들 중에서 물기둥이 있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물기둥뿐만 아니라 섬광, 화염, 열기, 화양냄새 이런 걸 보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합조단이 증거로 제시한 백색 섬광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초병들이 보았다는 그 백색 섬광의 정체가 무엇인가? 천안함이 침몰된 지점과 전혀 다른 곳에서 목격된 그 백색 섬광의 정체에 대해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뢰 폭발은 있었는가? 배를 반토막 낼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있었음에도 시신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가 정조 시간대인데 물고기 한 마리 죽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백령도 주민들이 포소리에 놀랐을 때는 속초함에서 포를 쐈을 때 그 소리 듣고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76mm 포 하나가 몇 킬로그램 TNT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kg 될까요? 20kg 될까요? 250kg TNT가 폭발했을 때는 아무도 안 났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조단의 주장대로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이라면 함체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폭발이건 내부 폭발이건 찢어져야 돼요. 어뢰라면 그런 식으로 어떤 여유를 두고 뭐를 남기질 않는다는 거죠. 여유를. 지금 이거 하고 자 이렇게 봐요. 응?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의 경우 절단면은 마치 녹아버리는 듯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천안함 절단면은 깨끗했다. 스크류의 변형 형태는 좌초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두 번이 휘어 있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휘어 있는, 첫 번째 안쪽으로 휘어 있는 거죠. 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부분은 좌초가 아니면 설명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스크류 부분인데 이게 어디 땅 속에 땅에 이렇게 모래 부분에 이렇게 대고 뒤로 미는 거죠. 돌리면서 뒤로 미르니까 이게 안쪽으로 휘는 거죠. 달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직선으로 이렇게 요 정도 직선으로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이게 부러져 나가요. 국방부는 천안함에 좌초의 흔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크류가 한쪽은 이상하고 한쪽이 약간 하나의 날개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는데 그거는 좌초가 된다면 깨져나가지 그런 식으로 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안함의 사진은 국방부의 주장과 다르다. 배 밑바닥의 구멍과 옆면의 선명한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 휜 거 이외에는 다른 국부적인 파손이나 손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저희들이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심각한 여러 종류의 손상과 파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합조단이 거짓말을 했는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느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 합조단은 지금 대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기둥 없었다는 증언, 그다음에 어뢰 소리 없었다는 증언, 그다음에 뭐 여기 흡착물 폭발 증거 아니란 증언, 스쿨 설명 안 되는 증언 이런 것들을 쭉 껴가지고 모순되는 증언들을 쭉 껴가지고 그냥 버블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벌였다.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결과는 참담했다. 유엔 결의안 채택은 실패로 끝났고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조차 북한 공격이라는 단어는 명기되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논란에 휩싸인 천안함 사건. 정보는 차단되었고 정부는 강경하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의 의혹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루스 체인지다. You just kind of look at these basic things. I don't assume that I know the truth about what went on that day. And yeah, I just look around and looking for who had the motive, who had the opportunity, who had the equipment, who had and the will.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이런 짓을 할 기회와 장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을 생각하다 보면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 spent enough time on the inside of the White House and administrative campaigns, and I've known enough of the people who do these things to know that the public version of the news, what an event, is never really what happened. And these people, I think, are willing to take that even further. It seems a very long bow to me, but are you sort of suggesting that this worked in the favour of the Bush administration? Oh, absolutely. Absolutely. 누가 이득을 보았고 기회와 장비를 가졌는가? 우리도 이런 기초적 질문을 천안함 사건에 적용해보자. 작년 대청해전에서 북한 측이 우리 측의 공격에 대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선군 정치를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보복의 필요성이 느꼈겠죠. 작년에 보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실험도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강화하고 재미있는 것이 정찰총국이 모든 대남 사업을 총괄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철이라는 현역 군인이 장악하면서 그 첫 작품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주장도 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가? 누가 보다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죠. 이미 일본 구테바 기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총리까지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총리까지도 목을 날려버린. 그리고 또 우리 그 외교 관계만 하더라도 이미 전작권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FTA,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11월까지 FTA를 끝내라고까지 지시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쇠고기, 그런 문제만 해도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수혜자라는 주장들이 이어진다. North Korea, you have to look at who benefits. Cui bono in this? It's not North Korea. Their lucrative trade on the economic zone that they had with South Korea has been cut off. They're losing now hard currency. I think this is just, again, like the Gulf of Tonkin situation, just another example of the U.S. engaged in a false flag. I think false flags are now the way to go in international military strategy.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의장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신의 패권을 심하기 위한 핵전쟁을 감행하기에 앞서 이란 및 북과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주장도 제기된다. 천안함은 어떤 폭발에 의해서도 침몰한 게 아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좌초를 바위랑 부딪히더라도 특히나 가운데 부분이 뭉텅 떨어져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번 천안함은 가스터빈 자체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딪힌 쪽은 3m, 그 반대쪽은 10m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뚫고 지나가 버린 거죠. 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가 와서. 바닷속에서 천안함을 그렇게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침몰이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이었다는 것도 의문이다. 사고 직후 주한미군 쪽에서는 이게 한미 연합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한국 정부는 부인을 했지만 AP통신이나 주한미군 사령부의 얘기를 인용하자면 적어도 대잠수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고 지점. 워싱턴 포스트는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 잠수함이 침투해서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다시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의문스럽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또 있다. 사건 초기 KBS에서 다루었던 소위 제3부표다. 당시 KBS 9시 뉴스에서는 수색 작업 중 사망한 한주호 준이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가 제3부표 지점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흘 연속 잠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30일 이후 이전에 나흘 연속이라면 30일, 29일, 28일, 27일, 27일부터 나흘간 이제 잠수를 하셨어요. 근데 27일, 28일 양일간은 우리가 한미 함수를 못 찾아서 배를 못 찾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시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 날 KBS에서 보도한 제3부표 위치, 거기에 한준이가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준이와 함께 수색에 참여했던 UDT 대원의 인터뷰. 해충을 하러 들어가가지고 탐색을 하고 안에 한 5m 정도 탐색하고 그래서 왔거든요. 과연 제3지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당시 KBS는 군 당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음 날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고 반론을 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오보임을 인정하거나 사과 방송을 한 적은 없다. 한준이와 함께 수색에 참여했던 UDT 대원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용트림 바위 앞 제3부표가 설치된 지점에서 한준이가 사망했다고 말했으며 UDT 동지회가 주관하는 한준이 추모제도 그곳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월더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준이의 장례식장을 찾아 위로금까지 전달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으로 있었다.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 조사는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들을 낳고 있다. 정부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북한 공격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46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한반도는 전쟁 전야가 되었다. 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야당의 의견을 모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안함 특위에서 했던 강제력이 없는 질문 수준에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위중에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은 뒤에 증언을 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천안함의 의혹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명백한 재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